어제에 이어 오늘도 서영교 의원이 등장했습니다. 한 유튜브 매체의 넉 달 전 익명의 녹취 제보가 전부였는데 이게 꽤 일이 커져버린 것 같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을 겨냥했던 민주당의 서영교 의원 혹은 부승찬 의원까지 포함해서 새로운 증거를 내놓든지 아니면 당사자들에게 사과하고 혹시 모를 정치적 책임도 져야 할 텐데요. 일단 오늘 서영교 의원의 발언 분위기도 좀 달라졌습니다. 이 제보는 아주 믿을 만한 제보입니다. 1년 전에 중요한 당시 여권의 고위 관계자로부터 나온 내용임을 제가 제보받은 것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내용도 또한 언더커버를 통해서 충분히 믿을 만한 내용을 통해 제보받은 겁니다. 그동안 언더커버를 통해서 들어온 것,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제보한 내용들은 끝내 사실로 밝혀졌습니다. 여자 김의겸인 서영교, 또 제2의 김대엽인 부승찬, 일명 찌라시 하청남매에 의해서 그 전통이 다시 명맥을 잇고 있습니다. 찌라시 하청남매가 의탁한 열린 공감, 아니 열린 공갈 TV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할 것입니다. 찌라시 하청남매, 열린 공갈 TV, 여자 김의겸, 오늘 국민의힘에서 할 수 있는 최대치 비판을 서영교 의원에게 다 쏟아냈는데요. 먼저 이현정 의원. 네. 일단 크게 보기 전에 서영교 의원 선봉에 섰기 때문에 의혹 제기 한번 집중해 보겠습니다. 오늘 발언입니다. 내가 한 게 아니고 이 해당 유튜브 매체에게 물어보라 라고 일단 얘기를 했어요.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우리 어제 아마 보셨겠지만 그 상임위원회에서 굉장히 우렁찬 목소리로 질의를 하는 거 아마 보셨을 겁니다. 보통 국회의원이요 이렇게 자신 있게 문제를 질의할 때는 언더커버가 아니라 최소한의 어떤 증거와 근거 그걸 가지고서 뭔가 질문을 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국회의원들은 보좌진들이 9명이나 있습니다. 예. 충분히 확인해 볼 수 있는 인적인 어떤 이게 시스템이 돼 있는데, 자 그걸 무시하고 지금 한참 제기해서 이게 워낙 큰 문제가 됐지 않습니까? 예. 자, 일국의 대법원장을 이렇게 비난하는 그런 사안이 됐는데 그걸 이제 와서 유튜브한테 물어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얼마나 이게 무책임한 겁니까? 더군다나 또 본인이 이야기했던 윤석열 대통령과 조희대 대법원장이 만났다는 그 이야기를 예전에 어떤 국회의원한테 들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예.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대체 누가 알겠습니까? 자, 이 국회의원이라는 게 어떤 무게감이 예. 믿거나 말거나 아니면 말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서영교 지금 의원이 법사위원입니다. 자, 이런 걸 중요하게 다루는 분인데 예. 최소한 자기가 어떤 방식을 통해서 정보를 입수했고 어떠한 근거가 있는지는 최소한 밝혀야 될 겁니다. 아마 예. 그렇지 않으면 본인도 옛날에 이 여러 가지 법을 아마 제안한 것 같아요. 즉, 이 사실이 아닌 걸로 알고 제기했을 경우에 굉장히 중한 벌을 한 그런 법을 제가 제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영교 의원이요? 네. 예. 자, 그렇다면 본인도 이 부분에 관련해서는 분명히 책임을 지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입증 책임은요, 보통 의혹을 제기한 쪽에 있습니다. 그건 맞습니다. 그런데 서영교 의원 얘기는 마치 지목을 받으니까 떠넘기는 것처럼 내가 한 게 아니고 이 해당 유튜브 매체 물어보라. 박성준 소장님. 아예 야당에서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서영교 의원 밥을 사야 되겠다라고까지 비판을 했어요. 네, 일단은 야당의 비판은 이제 정치적인 주장에 불과한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서영교 의원이라든지 부승찬 의원께서 관련한 여러 가지 의혹을 제기하신 만큼 조금 더 보완할 설명은 필요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충분히 의원들이 의정 활동을 하는 과정 가운데에서 의혹 제기는 할 수 있다라고 보고, 사실 이 의혹 제기를 하기까지의 경위는 결국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사법부의 신뢰가 저하된 상황에서 나온 문제 제기였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조희대 대법원장을 필두로 해서 대선 직전에 당시 이재명 대선 후보에 대해서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을 내렸던 그 과정 자체가 지나치게 이례적이고 속도전이었다라는 그 판단과 법원 내부의 비판도 있었던 만큼 조희대 대법원장이 좀 더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이런 이야기가 오가는 과정 가운데에서 사법불신이라든지 조희대 대법원장의 정치적인 편향성과 관련한 의혹을 제기하는 과정이었다라고 보이고요. 다만 어쨌든 의원들이 여러 가지 의혹을 제기할 수는 있지만 분명한 건 이 의혹이 점차 확산이 되고 여러 가지 반박이 오가고 공방이 오갈 때에는 조금 더 확실하고 결정적인 증거들을 보이는 것이 국민들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보입니다. 그러게요. 분명히
새로운 근거를 내거나 아니면 사과를 하거나 좌우 당간 결정을 해야 될 텐데 그런데 서영교 의원이 제기했던 의혹은 하나가 아니고 두 가지죠. 이 첫 번째 그러니까 이른바 조희대 대법원장과 한덕수 전 총리 등의 4인 회동 이거는 열린공감TV에게 물어보라고 했던 건 말고도요. 서영교 의원이 의혹 제기했던 게 하나 더 있습니다. 다음 화면을 볼게요. 애초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도 만났었다. 구장부장님. 네. 근데 이거에 대해서는 아까 뭐 언더커버라는 표현도 썼고 오늘 얘기로는 이걸 현직 국회의원으로부터 제보를 받았다고 새롭게 서영교 의원이 주장을 했어요. 네. 만약에 저게 사실이라면 정말 그 나라가 뒤집힐 일 아닙니까? 헌재가 탄핵한 전직 대통령을 그 현직 대법원장이 만났고 예. 그 이후에 이 유력한 대선 후보에 대한 이 파기 환송심이 있었기 때문에 만약 서영교 의원이 제기한 그리고 제보자가 현직 국회의원이 맞다라면 이 내용은 철저하게 사실관계를 규명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만큼 중대한 사안입니다. 그런 중대한 말씀을 하신 서영교 의원이 어느 정도 최소한 그 제보자 현직 국회의원이 누군지까지는 밝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왜냐하면 현직 국회의원이라면 지금 국민 대표라는 거 아닙니까? 예. 그 국민 대표가 자신의 입으로 얼마든지 그 진실을 밝힐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것을 동료 의원인 서영교 의원에게 제보를 합니까? 예. 저는 그것 자체가 지금 말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만약 진짜 현직 국회의원의 제보라면 그 국회의원이 누군지 그 국회의원은 그 제보를 누구에게 들었는지 어떻게 알게 됐는지 많은 국민들이 지금 의구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입증 책임까지는 아니겠습니다만 최소한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는 차원에서 예. 많은 국민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현직 국회의원의 실명 정도는 공개해 주실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현직 국회의원도 분명히 이걸 알고 있을 테고 그럼 본인이 왜 안 했냐? 이렇게 경천동지할 대통령과 대법원장이 만나서 이재명 대통령, 당시 이재명 민주당 대표 마치 죽이기 작전을 펼쳤다면 그땐 왜 안 했냐? 이현정 의원님. 네. 근데 이게 지금 혼재돼 있어요. 그러니까 서영교 의원의 말이 바뀌었다기보다는 여러 가지 얘기를 서영교 의원이 하기 때문에 정리가 필요해서요. 이 4인 회동은 보수 정권의 민정 라인에서 제보를 받았다고 했고 익명의 제보자, 언더커버를 통해서 제보받았다라는 얘기도 있고 이 거슬러 올라가면 5월 1일, 이건 작년이잖아요. 현직 국회의원이 제보가 됐다고 했는데 서영교 의원이 오늘 얘기한 걸 보니까 이런 제보자 특정해서 아예 본인이 특검에 나가서 그 어떤 특검인지 모르겠지만 특검에 나가서 얘기를 할 수도 있다. 이런 취지 얘기까지 하더라고요. 자, 보통 이제 대통령과 대법원장이 움직이면 일단 경호원들이 움직입니다. 또 운전기사가 있죠. 자, 그러면 이분들이 만났다 그러면 꽤 많은 목격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뭐 여러 가지 조사를 해보면 충분히 알 것이고 특히 이제 대통령의 어떤 행보라 그러면 경호처에서 당연히 알고 있겠죠. 지금 이 정권이 바뀌었기 때문에 당연히 경호처에 있는 요원들이 지금 이 사안에 대해서 안다 그러면 당연히 제보를 할 거 아니겠습니까? 대법원장도 대법원장 경호원이 있고 비서가 있고 하지 않습니까? 자, 그렇게 볼 수 있는 사람이 꽤 많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런 사람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어떤 의원의 제보를 받고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 자, 이게 어디 특검에 가서 제시를 한다 그러면 아마 특검에 가서도 뭔가 근거를 제시해 수사를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특검이 이걸 과연 수사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도 진짜 모르겠어요. 자, 그렇다면 공수처에 갔어요.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가 이것 때문에 만들어진 거 아닙니까? 그럼 공수처 가서 증거를 내놓고 수사를 받으면 돼요. 자, 그러면 공수처 가서 그냥 들었다만 이야기만 해서는 수사가 성립이 안 됩니다. 그러면 누구한테 들었는지 어떤 증거가 있는지를 공수처가 제시를 해야 수사의 시작이 될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저는 서영교 의원께서 빨리 공수처에 가서 당시에 본인이 들었던 이야기와 누구한테 들었는지 밝히는 것이 저는 국회의원으로서의 도리가 아닌가. 그리고 본인들이 만들어놨던 공수처가 이런 것 때문에 있는 거 아닙니까? 갑자기 든 생각인데 박성민 비서관님, 장현주 변호사님 혹시 민주당 분이니까 이거 누군지 아세요? 현직 국회의원 제보 누군지 알아요?
사실 저는 뭐 들은 거는 없는데요. 네. 일단 서영교 의원이 계속 이야기를 하시는 이 모습을 보면 분명히 제보를 받은 것은 분명한 것 같고 네. 그 제보가 믿을 만한 제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뭐 국회의원이든 아니면 과거 정권의 뭐 보수 정권의 뭐 민정 라인이든 뭐 고위직으로부터 지금 제보를 받았다라고 나름대로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은 들거든요. 예. 물론 이 제보에 대해서 얼마큼 검증을 했는지 그리고 그 제보의 사실 여부 이런 부분들은 따져봐야 될 문제이고 그렇기 때문에 서영교 의원도 뭐 수사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로 이해가 되기 때문에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추가적인 설명은 필요해 보인다라는 말씀 덧붙이겠습니다. 잠깐만요. 나머지 세 분도 혹시 제가 답 안 하셔도 되니까 현직 국회의원 누군지 혹시 풍문이라도 들어본 적 있어요? 조희대 대법원장 건 서영교 의원에게 제보했다는 그 현직 국회의원이요. 알면 이 자리에 있겠습니까? 기사를 쓰죠. 아니 뭐 아셔도 뭐 일단은 확인단 좀 이현정 의원이야말로 검증 차원에서 취재를 할 수 있는 건데 그러니까 이제 현직 국회의원도 서영교 의원에게 제보를 했고 서영교 의원이 이걸 얘기했다는 거잖아요. 서영교 의원의 주장에 따르면. 그리고 나머지는 보수 정권의 민정 라인 언더커버를 통해 제보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글쎄요. 뭐 제가 알기로는 또 최근에는 서영교 의원이 이 제보자와 연락이 끊겼다는 취지 얘기도 했었는데 혼란스럽습니다. 일단 서영교 의원 스스로도 교통 정리를 확실히 해서 알려줄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제보자 건 말고도 국민의힘은 그 익명의 녹음 파일조차 인공지능 AI로 조작된 거다. 이렇게 역으로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법사위 간사 나경원입니다. 아니 간사 내정자지만 우리 당에선 간사니까 간사죠. 서영교 의원이 이 AI 가짜 뉴스를 이용해서 한 것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5월 1일에 대법원 판결이 나니까 5월 2일 법사위에서 처음 이 의혹을 제기합니다. 1일 판결 선고가 나자마자. 그리고 나서 5월 14일에 두 번째 의혹을 제기하면서 영상을 틀기 시작합니다. 결국 첫 번째 목적은 선거를 앞두고 이 판결의 의미를 왜곡해서 선거판을 흔드는 것이다. 글쎄요. 이 부분을 조작까지 국민의힘이 언급한 이유가 장현주 변호사님 이런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해당 매체조차도 그냥 일반적인 썰일 뿐이다. 이걸 너무 뭐 보도로 이렇게 정색하고 할 건 알지 않냐는 취지 얘기를 했었는데 국민의힘에서는 그 내용도 내용이지만 아예 의도적으로 서영교 의원이 AI 그러니까 조작되고 가공된 녹음 파일을 국회에서 틀었기 때문에 더 문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결국에는 이 녹취 자체도 AI로 조작됐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가짜 뉴스이고 가짜 제보였다라는 취지의 공세를 하는 것으로 보이기는 합니다. 예. 그러나 일단 뭐 해당 유튜브의 매체에서는 이게 AI는 또 아니었다라는 주장들이 함께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AI인지 여부 뭐 이런 부분들도 앞으로 좀 더 판명은 필요해 보이겠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예. 다만 중요한 것은 이 영상이 이 내용들이 뭐 AI였냐 이게 본질이라기보다는 일단 예. 서영교 의원은 본인이 따로 제보자가 있다라는 취지의 얘기이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이 유튜버들의 이야기나 이 영상만을 가지고 예. 뭐 이 의혹을 제기했다라기보다는 서영교 의원이 나름대로 아까 언더커버라는 말까지 하셨는데 예. 뭐 국회의원이 되었던 아니면 민정라인의 고위직이 되었던 본인에게 제보를 해준 사람이 분명히 존재하는 것 같고 예. 그 제보를 토대로 이제 의혹을 제기한 것이기 때문에요. 사실 이 영상 속에 나오는 목소리가 AI인지 뭐 가짜인지 뭐 이런 부분이 본질적인 문제는 아니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 사실 이 제보가 진짜인지 그리고 사실 여부인지 여부는 결국에는 수사를 통해 밝혀져야 된다라는 것이 뭐 결과적으로는 맞는 이야기일 것 같고요. 예. 그런 상황에서 지금 정치권에서 논란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일단 민주당에서도 또 서영교 의원이 좀 추가적인 설명은 그래도 내놔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목소리가 함께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장 변호사님 이런 거잖아요. 이게 수사까지 가려면 적어도 조희대 대법원장이 정면 당사자가 반박했기 때문에 그 제보자가 누군지 아니면 녹음 파일이라도 혹은 서영교 의원이 직접 봤다는 사람을 데리고 나오든지 그 정도가 균형은 맞아야 적어도 이게 수사 대상까지 가는 거지. 서영교 의원도 지금 전원의 전원으로 누군가가 있다 그냥 언더커버라고 치부하는 걸
이걸 어떻게 그냥 수사로 믿거나 말거나 식으로 넘길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아서요. 그러니까 아마 그런 취지로 보여요. 일단 수사를 해야 된다라는 것은 결국 객관적인 제3자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제보가 사실인지 여부를 판명해야 된다라는 것이고 예. 정당에서 검증을 한다라는 것이 사실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한계가 있는 것도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서영교 의원도 사실 뭐 특검이 되었던 수사기관에 가면 아마 이 제보자라든지 자신이 이 제보에 대해서 왜 어떤 검증을 통해서 의혹을 제기했는지를 당연히 그 경위를 이야기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수사 과정에서 당연히 수사기관에는 또 나올 수밖에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취지에서 수사가 필요하다라는 이야기 나오는 것 같습니다. 뭔가 서영교 의원은 약간 유튜브 때 좀 공을 돌리는 듯 하다가 다시 모르겠어요. 전열을 가다듬는지 모르겠지만 이 의혹 물러날 설 뜻이 없음을 오늘 또 분명히 한 것 같아요. 일단 뭐 부승찬, 서영교, 뭐 정청래 대표까지 해서 이른바 당내 강경파들이 앞장섰던 바로 조희대 대법원장 관련 의혹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아침에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들이 있으면 당사자 확인을 먼저 하자. 그 당사자 확인하고 사실 당사자 확인을 하기 전에 이런 중요한 문제가 있을 땐 사전에 그러니까 속도보다는 그리고 보안보다는 이걸 공유를 갖다가 먼저 하자. 추가적인 설명을 서영교 의원님이 하실 필요는 있다고 저는 그게 보여지고요. 있다면 책임지셔라 그 말씀이에요? 책임지셔라 뭐 이런 건 그렇죠. 아니더라도 이 지금 사안은 이 제보를 둘러싼 잡음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해소할 만한 추가적인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다. 이현정 의원님. 네. 당내 원내 사령탑인 김병기 원내대표 얘기는 이거예요. 4인 회담을 처음 거론한 분들이라고 했으면 뭐 서영교, 부승찬 이런 사람들일 텐데 해명해야 된다. 이걸 두고 뭔가 이제 원내 지도부는 이게 당 차원의 일이 아니라 개인이 책임져야 된다. 선을 긋는 모습이 단순히 선을 긋는 게 아니라 이 부분은 뭔가 이 당사자들이 결자해야 된다, 책임져야 된다 이런 식으로도 들릴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계속 강조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런 가짜뉴스에 대해서는 반드시 징벌적 배상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강조하고 있죠. 자, 그렇다면 집권 여당입니다. 야당도 아니에요. 그러면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김병기 원내대표도 전혀 몰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게 어떤 루트를 통해서 이루어졌을까? 지금 제가 민주당을 이렇게 취재를 해보면 민주당은 두 가지의 큰 부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정청래 대표를 비롯해서 전현희 위원장을 비롯해서 소위 이제 이 강경파 그룹들이 있는 것 같고요. 반면에 지금 김병기 원내대표를 비롯해서 좀 온건파가 있는 것 같아요. 자, 이번에 주로 이루어졌던 폭로들이 보면 대부분 강경파들 쪽에서 이루어졌고 특히 또 내란 특별재판부도 사실은 지금 원내 지도부는 당론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강경파들이 주도하고 있는 것들이 이제 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런 식의 하나 삐끗한 게 나와버리면 그동안 했던 게 다 무효로 돌아가거든요. 왜냐하면 그동안 그렇게 조희대 대법원장 끌어내리려고 온갖 공격을 했는데 만약 이게 거짓으로 밝혀지면 이게 전부 다 그동안 했던 게 무위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민주당이 주장하고 규정했던 이른바 사법개혁의 동력이 떨어질 수 있다. 그렇죠. 왜냐하면 오죽했으면 아니 집권 여당이 뭐가 모자라서 뭐가 부족해서 지금 이렇게 이 유튜브 영상 하나 가지고 이렇게 공격을 하고 그래요? 저는 정말 이해할 수가 없는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전에 야당 때는 뭐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여당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가짜 뉴스로서 공격했다 그러면 응분의 책임을 져야겠죠. 자, 그렇다면 지금 김병기 원내대표가 이야기하는 것은 자, 그러면 본인들이 뭔가 증거를 내라 이야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더군다나 지금 아까 AI 조작 영상이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라고 그러셨는데 저는 이거 본질적인 문제라고 봅니다. 왜? 지금은요 딥페이크 영상이라든지 AI 음성이라 이런 것들이 굉장히 정치권과 이런 여론의 형성장에 아주 이게 악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만약 이게 지금 특히 이것이 AI 영상이라는 것 자체는 그 좌파 유튜버들 내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옛날에 함께 했던 한 기자가 아, 저 사람은 원래 저런 거 잘 조작하는 사람이에요 라고 또 본인의 페이스북에 올렸어요. 뭐 그런 주장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부분 관련해서는 당에서 진상 조사를 하든지 간에 왜냐하면 정청래 원내대표가 그런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이거 수사해보자. 아니 그러면 지나가던 사람한테 갑자기 당신 절도범이지. 그걸 수사해봐. 라고 해서 끌고 가는 이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걸 집권 여당이 한다는 게 말이나 되겠습니까? 박상민 서관님, 저희가 화면에 좀 준비했는데 억울하면 특검 수사 받아라.
억울하니까 말도 안 되니까 이제 정면으로 반박했는데 퇴근길에 서면으로 이 특검 수사 받으라고 하고. 근데 이제 원내대변인의 얘기는 특검, 국정조사, 탄핵 등 조희대 대법원장 건은 당론으로 추진하는 게 아니라고 했는데 당대표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이것도 누군가는 병청대전, 뭐 청병대전 뭐 이런 말도 나와요? 근데 뭐 그거는 저는 이간질이라고 보고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뭐 두 분 다 이제 필요한 말씀을 하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조희대 대법원장과 관련해서는 꼭 이번 제보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앞서 언급됐던 그 전원 합의체 판결을 내리는 과정이 사실은 좀 석연치 않았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례적이었고 전원 합의체에 그렇게 빠른 시간 안에 넘긴 것도 이례적이었고 1심과 2심의 결과가 공직선거법 사건에 대해서 판이하게 달랐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전원 합의체가 9일 만에 결론을 냈던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시에 대선을 직전에 정말 목도에 앞두고 나서 그렇게 사법부가 대대적으로 나서서 어떻게 보면 특정 대선 후보에 대해서 좀 해가 될 수 있는 판결을 그렇게 이례적으로 빠르게 내린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정치적인 목적이 있었던 것 아니냐라는 비판은 그리고 의혹은 당시에도 제기됐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정청래 대표께서는 떳떳하다면 이제 수사를 받아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또 당내에서는 보완적인 정보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그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에는 분명히 법적인 절차, 수사 절차가 필요하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두 분 다 어떤 완전히 다른 입장을 가지고 있다라기보다는 각각의 영역에서 좀 필요한 말씀을 하고 계시다 이렇게 보입니다. 근데 제가 드릴 말씀은 뭘 갖고 수사를 받아요? 뭘 갖고 수사를 해요? 뭐 그것 좀 추가로 여쭤보고 싶어요. 추가로 있다면서 아니, 서영교 그러니까요. 의원 뭐 얘기는 도대체 제보자가 특검에 나설 용의가 있다고 하잖아요. 아니 조희대 대법원 자꾸 수사받으라고 그러는데 뭘 빨리 한 거예요? 재판 빨리 한 거? 그럼 재판 늦게 한 것도 수사받아요? 예전에 그러면 경기도지사 있을 때 선거법 위반 사건을 그거 뒤집었는데 그것도 수사해요? 아니 자기들이 유리한 거는 가만 놔두고 불리한 거는 뭐가 잘못됐다고 그러고 아니 도대체 조희대 대법원장이 뭘 잘못했길래 수사를 받아야 되는 거죠? 그 부분은 이제 잠시 뒤에 재판 속도전 문제도 저희가 미리 잠깐 얘기하면 준비가 돼 있으니까 그때 가서 다시 논의를 좀 하도록 하고요. 국민의힘에서는 서영교, 부승찬 두 의원을 향해서 징벌적 손해배상 1호로 적용이 돼야 된다고 했습니다. 허위 사실을 유포한 정청래, 서영교, 부승찬, 김어준 등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제1호 적용 대상으로 막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해야만 할 것입니다. 정청래 대표에게 묻겠습니다. 이 모든 음해와 공작이 결국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지고 있는데 정청래 대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서영교, 부승찬, 정청래, 추미애 의원은 AI로 만들어낸 가짜 음성 녹음을 토대로 대법원장 수사와 탄핵을 주장합니다. 청담동 술자리보다 더 센 가짜 뉴스입니다. 명예훼손과 무고죄가 성립합니다. 뭐 일명 지라시 하청남매다. 근데 구장부장님, 부승찬 의원은 3일 전에 대정부 질문 이후에는 이렇다 할 입장 표명, 뭐 추가 의혹 제기, 증거 제기 혹은 뭐 사과 혹은 뭐 이런 건 전혀 없네요. 생각해 보니까. 네. 저는 이제 취재해서 기사를 쓰는 이 기자 입장에서 보면 국회 대정부 질문이라는 것은 국민 대표인 국회의원이 정부 당국자를 상대로 해서 질의를 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굉장히 신뢰도가 높은 시간입니다. 그리고 부승찬 의원이 김민석 총리를 상대로 해서 그런 의혹 제기를 했기 때문에 굉장히 제보의 신빙성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 근데 이런 생각을 가지고 기사도 많이 썼고 그리고 그것이 사실일 수도 있다. 만약에 그것이 사실이라면 이게 수사로도 이어질 수도 있다. 이런 관측이 많았는데 대정부 질문에서 제기한 이후에 지금 나오고 있는 내용만 놓고 보면 그 제보가 너무 부실한 거 아니냐. 그리고 그 제보자 중에 한 사람이 지금 현역 국회의원이라고 하는데 그 사람도 국민 대표인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왜 이 사람은 익명의 제보자로 남아있는 것이냐. 이거에 대한 새로운 지금 의혹이 제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서영교 의원이든 아니면 부승찬 의원이든 자신들이 자신 있게 제기했던 그 의혹에 대해서 신빙성 있는 증언 또는 증언자가 누구인지는 최소한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기 위해서 이 적정한 시점에 공개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장현주 변호사님, 저기 뭐 고발하기로 했고 국민의힘 아예 징벌적 손해배상 1호 무조건 적용해야 된다. 추가 입증 없으면 이런 얘기를 국민의힘에서 하고 있어요?
국민의힘에서는 정치 공세 수위를 올리는 모습으로 보이기는 합니다. 아마 뭐 야당으로서는 당연히 공세를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은 드는데요. 특히 이제 조희대 대법원장이 뭐 강하게 부인하는 입장을 낸 이후에는 그 공세 수위가 더 높아질 수밖에 없겠다라는 판단도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병기 원내대표를 포함해서 민주당에서도 뭐 일부 의원들이 애초에 처음에 이제 의혹을 제기하신 분들이 추가적인 설명을 좀 내놔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이제 보완을 해야 된다라는 목소리도 함께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거에 맞서서 또 서영교 의원도 계속해서 본인이 뭐 수사나 이런 과정에서 또 밝히겠다라는 취지의 이야기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 제보 부분 그리고 이 제보가 어떻게 검증이 됐고 이 사실 여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결국에는 수사기관에서 따져봐야 될 문제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 듭니다. 일단 서영교 의원 얘기는 제보자 중에 누군가가 특검에 나가서 뭔가 얘기할 수 있다는 뜻으로 입장을 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현직 국회의원으로부터 제보받았다는 또 다른 제보 얘기도 했고요. 쉽게 끝나지 않을 것 같은데 시작은 익명의 한 유튜브 매체 녹음 파일이었는데 일이 어마어마하게 커진 것 같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 관련 의혹 제기입니다.